확률이 0%인데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확률이 100%인데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래서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하죠.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확률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스푼 한 스푼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0, 1의 대괄호를 쓰면 0과 1을 포함하는 0 이상 1 이하의 모든 실수를 의미하죠. 수직선상에서 0 이상 1 이하 인터벌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1이라고 대답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죠. 왜 길이가 1인데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마음속으로는 아니 당연히 1이지 그게 1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의 상사라면 그렇게 답할 수는 없겠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이 왜 하고 물어보죠. 그런 아이들한테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설명할 근거가 있으면 좋겠죠. 자, 0, 1 인터벌의 길이가 1인 이유는 이런 테이프로 인터벌을 다 덮는다고 해볼 때 필요한 테이프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길이 1만큼의 테이프가 필요하니까 1보다 작은 크기의 테이프로는 다 덮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그럴듯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부터 3분의 1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 두 집합을 합집합한 집합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도 비슷하게 길이 3분의 1짜리 테이프 2개를 사용해서 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하로는 덮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집합의 길이는 3분의 2야 라고 답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죠. 한 점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좀 난감하죠. 이 점 하나를 덮기 위해서 이런 길이 2분의 1짜리 테이프로도 덮을 수 있고 테이프의 길이를 줄여서 길이 100분의 1짜리 테이프로도 점을 덮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작은 길이의 테이프를 가져오더라도 한 점을 덮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한 점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양수보다도 작지만 0 이상인 값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수만 대보라고 하면 0 이외의 다른 수를 상상하기는 어렵죠. 0보다는 크지만 어떤 양수보다도 작은 무한소라는 숫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수학에서 실수에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길이는 0이라고 정의해 라고 하죠. 길이라는 것의 정의를 덮을 수 있는 테이프 길이 값들의 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럼 그 집합엔 2분의 1도 있겠고 100분의 1도 있겠고 10의 100승분의 1도 있겠죠. 이런 한 점을 덮을 수 있는 테이프 길이들의 집합 그걸 구한 다음 이 집합에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 최소값으로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합에 있는 모든 값들보다 작은 값 0 같은 값은 이 집합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 집합의 어떤 원소보다도 작죠. 마이너스 0.1 같은 것도 이 집합의 어떤 수보다도 작은 값이지만 그런 작은 수들 중에 최대값 그렇게 길이를 정의한다면 길이가 0인 테이프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약점을 피해갈 수 있으면서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말이 아주 안 되는 정의는 아닐 겁니다. 이번엔 한 점이 아니라 n분의 1 꼴들을 다 모아놓은 무한히 많은 점을 포함하는 집합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죠. 먼저 이 2분의 1점을 길이가 입실론인 테이프로 덮습니다. 입실론 아주 작은 양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을 2분의 입실론짜리 테이프로 덮어요. 4분의 1은 그거의 절반인 4분의 입실론 테이프로 덮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테이프의 길이를 절반씩으로 줄여나가면서 모든 점들을 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점들을 다 덮는 데 사용된 테이프의 총 길이를 구해보면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 더하기 4분의 입실론 더하기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가 나와서 다 더하면 2배의 입실론이 될 겁니다. 자, 애초에 입실론을 아주 작은 숫자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덮는 데 사용된 테이프의 총 길이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집합을 다 덮어버리는 데 필요한 테이프의 로어 바운드 중에 가장 큰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집합의 길이를 정의하게 된다면 이 집합 역시 길이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집합이지만 길이는 0인 거죠. Q라고 쓰면 유리수 집합을 의미합니다. 0 이상 1 이하의 모든 유리수 아까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죠. 아무리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를 다 덮으려면 얼핏 테이프 길이가 1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예전 무한대를 다룬 영상에서 모든 유리수는 자연수와 개수가 같다. 자연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들도 줄을 잘 세워서 0,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오는 수를 길이 입실론짜리 테이프로 덮고, 두 번째 오는 수를 2분의 입실론 테이프로 덮고, 세 번째 수를 4분의 입실론으로 덮는 식으로 모든 유리수를 2배의 입실론 길이 테이프로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밀조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많은 유리수를 아주 작은 테이프 안에 다 가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길이는 0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0, 1 사이에 있는 무리수 집합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하면 그 길이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죠. 0, 1 인터벌 사이에서 랜덤하게 한 수를 뽑았을 때 그 수가 유리수일 확률은, 물론 랜덤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유니폼 랜덤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요. 0, 1 사이의 모든 수들이 동등한 가능성으로 뽑혀져 나오는 확률 공간을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때 임의로 뽑은 한 수가 유리수일 확률은 0, 1 인터벌 전체 공간의 길이 분의 0, 1 사이에 있는 유리수 집합의 길이, 이렇게 확률이 정의가 돼요. 분모가 1이고 분자가 0, 확률이 0이 됩니다. 확률은 0이지만, 그리고 잘 정의된 확률이지만 그 사건이 공집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어로 사용할 때 확률이 0%야 라는 것과 불가능해 라는 것이 같은 말로 쓰이죠. 하지만 수학에서는 발생 확률이 0이라는 것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수가 무리수일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 확률이 100%라는 것과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것도 표준 수학에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0, 1 인터벌 사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상상하면 그 안에 유리수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확률이 0이라는 의미를 잘 한번 곱씹어 봅시다. 우리의 뇌는 경험상 2분의 루트 2 이런 수보다는 0.1, 0.5 이런 숫자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0과 1 사이의 수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상상해 보면 그 친숙한 유리수들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유리수일 확률이 0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확률이 0이라는 것은 불가능과 같은 개념으로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0일 안에서 유리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 우주에 있는 원자 단위의 입자들을 떠올려 봐요. 입자의 개수가 10의 100승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블랙홀도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원자 단위의 입자의 개수를 다 세어보면 10의 100승보다는 작대요. 그 입자 중에 하나가 당첨 입자라고 생각해보면 하나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당첨 입자를 고를 확률은 10의 100승분의 1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첨이 한 번만이 아니라 10의 100승번 연속해서 성공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까마득하게 0이랑 가까운 수겠죠. 우리가 0하고 1 사이에서 하나의 수를 뽑았는데 그게 유리수가 될 확률은 이 확률보다도 작은 가능성이에요. x가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를 x가 유리수이면 0, 무리수이면 1인 함수라고 해보죠. f는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애매하겠죠. 0과 1 사이에 아무리 작은 인터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그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혼재되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나타나게 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함수를 적분했다고 하면 그 적분값을 무엇이라고 해야 적절할까요? 아무래도 앞에서 본 것처럼 유리수는 희박하고 거의 대부분 무리수이니 함수값도 거의 1로 채워져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적분값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구분구적법을 활용한 리만 적분의 정의를 따라서 적분값을 계산한다면 x를 n분의 1로 쪼개고 그 n분의 1 인터벌 안에서 대표하는 함수값 하나를 찾고 그걸 높이로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들을 합하죠. 그리고 그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 n을 0으로 보내서 극한값을 적분값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n분의 1로 쪼갠 그 인터벌 안에서 어떻게 잘게 쪼개더라도 무리수와 유리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벌 안에서 함수값이 0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0으로 해야 되는지 1로 해야 되는지 리만 적분에서는 잘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만 적분이 아니라 르벡 적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리만 적분처럼 이렇게 정의역을 잘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역을 자르는 거예요. 자, 치역은 0과 1 두 값이 있습니다. 1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 0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 이렇게 나눠서 1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의 길이는 무리수의 길이니까 1이고 0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정의역의 길이는 유리수의 길이니까 0이고 그래서 적분값이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적분값이 존재하게 되죠. 참고로 리만 적분이 되는 함수들은 다 르벡 적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 사각형들의 합으로 적분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르벡 적분은 이런 식의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만 적분이 되는 함수의 리만 적분값은 르벡 적분으로 했을 때의 적분값하고 항상 같아요. 그래서 르벡 적분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만 적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적분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수학 전공하게 되면 기초적인 해석학 배우고 나서 measure theory 혹은 르벡 적분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엄밀하게 배우게 돼요. measure, 측정한다는 거죠. 이런 길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매한 집합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measure theory를 처음 배우게 되면 무슨 보렐셋이 어떻고 뭐 시그마 알지브라가 어떻고 이런 해석학적인 정의부터 시작이 되는데 처음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먼저 접하게 되면 이런 measure theory를 왜 배우는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런 복잡한 정의와 수식들이 왜 등장하는지 배경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접하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보다 내용들을 처음 접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이 0%인데도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이상하고 기괴한 말을 어렴풋이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수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